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세 가지를. 그런 원리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제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딱 한 사람은, 한 제자가 지금 강릉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가서 만나가지고 한 4시간 얘기하다가 왔습니다. 컴퓨터 하려고. 왜냐면 이제 컴퓨터 없을 때요. 이게 뭐, 2160까지? 뭐, 이런 구분을 막 해놨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 컴퓨터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하면 쉬워지겠다 해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현 선생님은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저하고 만나게 돼서 삼배달에서 이제 천부경도 접하고 또 이렇게 제주행 삼지특급도 접하면서 그럼 자기 이제 우주 전체 물리학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검토해보겠다. 그런 게 한 2달 지나고 찾았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배달에서 강좌에 가기로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소개를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이 천부경의 이 수리학이 현대 과학에 혹은 경영학에 적용까지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좀 판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양현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한배달 우리 박정호 회장님 제가 만나뵌 게 작년에 뵀는데 제 생각에 큰 인연으로 제가 만나뵌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앞으로도 큰 스승님으로 좀 모시고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고 오늘도 이렇게 앞에 우리 반지원 선생님께서 세종대왕의 천문학자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저는 같이 천문하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정말 같이 이제 천문을 연구하셨다는 걸 또 글로 이렇게 내밀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크던 정말 세계적인 문자를 만들어주신 것을 다시 세상적인 느끼고 제가 아까 강의 도중에 우리 유럽식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 회장님이 바로 저 옆에 계셨단 말 이렇게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셔서 이제 세계에 우리 것이 뻗어나가고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에 와서 자주 좀 왔었지만은 이번에 가장 오래 이렇게 있다가 이제 7개월쯤 있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났고 좋은 것을 제가 배우고 가서 이제 사망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알려야 되겠다. 이제 논문에 알려가지고 제가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는 우리 천문학회라든지 대학교에 정식으로 논문으로 발표를 해서 우리 한민족의 그 위대성을 이제 글로벌하는 이 세계에 뭐 IT나라든지 뭐 이렇게 딱 열심히 살아서 부강한 나라 됐던 그 외에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사명을 느끼고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얘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최철선 선생님께서는 너무 훌륭한 연구를 20년 전에 하시고 아깝게 병으로 투자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고요. 아마 이분이 살아계셔서 세계화, 영어라든지 아니면 독일어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발표가 됐다면 단연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벨 물리학상 수십 개를 받으실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아무것도 못 미치지만 와서 이것을 천문과와 연결시키고 또 제가 이제 천문학 쪽을 해보니까 우리 박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을 때 이것을 벌써 알고 세상에 내놓으셨다는 것은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아까 우리 반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이게 딱 맞네. 그런 식으로만 느끼실 겁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수군지하고 1000여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 행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얼마큼 멀리 떨어졌냐면 아시다시피 빛이 약 8분 동안 빛의 속도로 가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반짝인 이 빛은 8분 전에 반짝인 것을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열까지 보내니까 그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태양열로해서 우리 눈알에 유일하게 좀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수분주와 때 1000여 명, 여기 이제 가스덩어리, 먼지가 쌓여있고 목성도에 주는 가스덩어리, 목성의 눈, 멀리 태양에 가까이 있는 지구, 이런 행성들이 있는데, 이 우주에는 분명히 이 지구와 똑같은 행성이 우주에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인류보다도, 우리 인간보다도 더 고도로 발달된 고등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좀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구, 태양계를 떠나서 태양계 바깥에 있는 우리의 우주의 별들을 보시면 정말 밤하늘의 별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은하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이 별들을 모아놓아 봤습니다. 태양 밖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은 약 73년이 떨어져 있어요. 빛이 73년 동안 가야만이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있습니다. 같은 하늘에 다 보이는 것을 보지만 우리 별의 밝기와 크기에 따라서 멀리에 가까이 이런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수가 되고 또 은하단이 되고 은하군을 형성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벌써 아시고 천부경 81제 정확히 기록을 했다는 것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 별들이 모여서 수많은 하나의 별의 모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은하단이라든지 성분을 만들고, 또 그것이 만들어진 그 과정의 가스들이 이 우주를 다니면서 새로운 별이 탄생이 되고, 아니면 별이 다시 부딪혀서, 아니면 은하끼리 부딪혀서 폭발하고 별의 일생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별들이 폭발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중심을 통해서 폭발해서 바깥에 이제 가스 덩어리가 점점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많은 이 가스 덩어리, 또 가스가 뭉쳐서 하나의 이제 입자들이 형성이 되는데,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지구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빅뱅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약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 팽창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다시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반복하고 있다는,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많은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커다란 은하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가스가 우주에 충만해 있다가 가스들이 또 그것이 뭉쳐져서 이런 하나의 가스 덩어리가 있는 그런 별,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딱딱한 고체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봤고, 반대로 그런 가스 덩어리, 그 수소랑 수소 원자를 또 짜게 보면은 거기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나오고 더 작은 입자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더 잘라봤습니다. 잘라볼 때마다 새로운 물질이 나오죠. 지금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작은 입자가 작년에 힉스라는 입자가, 신의 입자라는 힉스라는 입자가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또 자를수록 하나의 입자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그 이전에 또 있을 것이다. 태초의 입자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학자들이 발견하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보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데이지라는 연구소입니다. 데이지 연구소, 입자 가속기 연구소입니다. 1958년에 그 작은 입자를 계속 충족을 시켜서 잘라가지고 이제 또 작은 입자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크게 어느 정도 크기는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우리 먼저 반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한그룹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밑에 이 축구장 비교면이 크게 얼마 그 정도인지 아시겠죠? 지하 100m를 파고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이 전체가 약 6.3km입니다. 지하 100m 파고 들어가서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자체가 연구소입니다. 여기가 연구소 내에서 하나 이제 좀 이따 그림이 나오지만은 거기서 이제 인간을 가속을 시킵니다. 가속을 시켜서 그냥 밖으로 탁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서 가속을 시키다가 나가다가 여기서 탁 나가는 데 들어서 입자를 충격을 시키는 겁니다. 약 2,600명의 과학자, 세계의 수많은 대학교, 여러 나라가 합쳐서 이런 지하 10m 그런 크기의 이런 가속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속된 것이 이제 돌아서 최종 입자를 쪼개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고 우주 태초의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긴지 여기 이제 사람이 서 있으면은 공을 여기 보여줄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밑에는 기술자가 있지만 위에 있는 학자들은 이제 컴퓨터만 가지고 아까 그 연구소에서 이제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포항공대에 조그마한 것이 입자 가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58년이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약 13년 지금밖에 안 지났지만 세계에 이런 엄청난 가속기를 만들어서 우주의 태초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수많은 방사능 나와서 의학에 쓴다든지 농업에 쓴다든지 꼭 우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곳곳에 이제 응용과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아마 진행하는 상황을 현대 물리학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잠깐 보셨고요. 자,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뛰어난 거를 이제 최철준 선생님은 그 상식증법을 통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천부경은 우주의 하늘의 형상과 뜻을 그냥 여덟 한자의 문자로 이렇게 표시된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는 과학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철학적인 것도 조기적인 것은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천부경의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6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너무 난해해서 해석하는 단어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모두 암시한 것을 수많이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덟 한자로 압축시켜서 써냈습니다. 네, 거기에는 어떤 우주의 법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러면서 뭔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언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수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는 하나부터 수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하나 양적인 개념이 있지만 이선 하나의 표시, 아까 파동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의 표시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많은 수학적인 개념을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의 표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존재냐 비존재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숫자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어떤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까 그 컬러 그림으로 작은 입자들이 깨지고 반대로 모여서 하나의 행성과 하나의 가스와 수많은 별이 만드는 것도 어떤 법칙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아니면 길에 지나가다가 공사장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공사장에 떨어지는 벽돌을 가지고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우연이겠습니까? 필연이겠습니까? 필연. 크게 보면 필연이고요. 네. 작게 보면 네. 자유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연을 생각하시는 분이죠. 우연인 거고 네. 그걸 해석할 때 필연으로 해석하는 사람 있고 우연으로 결론 짓는 사람 있고 두 가지겠죠. 근데 저희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을 보면 안 된다고 좀 봐요. 네,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속도로 안 갔으면 이 돌의 속도가 그런 속도 안 떨어졌으면 안 맞으셨겠죠. 그럴 때는 필연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네. 그건 자연법칙이라는 거죠. 자연법칙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틀이 있겠죠. 틀. 구조와 질서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힘이 작용이 돼 있죠.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우리는 이제 과학자는 얘기합니다. 핵력과 약한 핵력과 자기력과 전자력.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양과 질의 개념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숫자를 보면은 31자가 나옵니다. 1자는 8자 있고, 2자는 4자, 3자는 8자, 그 다음에 7자가 2자 나머지 전부 다 1자, 다 합해서 총 31자입니다. 31 숫자를 보면요. 근데 일시무실하고 1, 맨 B라고 맨 끝에 1종, 2종, 1 똑같은 1로 최대 준수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30자로 맞추시켰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30자. 네. 그래서 1에서 10까지 수를 골고루 이렇게 이제 깔려있는 그런 천부경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적 개념, 수의 개념을 보시면 여기에 빨간 것만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질적이면서 현상적이고 개체적이면서 전체 하나의 개체가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주의 핵심에 접근하고 근본적 우주를 깨우치는 거. 그러니까 왜? 근본이면서 우주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물을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의 원인에서 움직이고 있던 통일장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의 구조와 원인을 우주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의 숫자적인 것을 표현하신 거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이제 수에 운동을 했고 어떤 법칙으로 그의 역학적, 운동적, 구조적.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시간적인 개념을 좀 이따 바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은 말 그대로 수의 경주, 수가 수많은 글자 단어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숫자가 입력에 따라서 존재의 구조, 존재냐 비존재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물질이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와 비존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부경은 하늘의 과학, 천문과학이라고 좀 분명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주라는 개념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하나의 똑같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하들의 창조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이고 원리적인 수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양적인 개념이란 질적인 개념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 법칙으로 하면서 이런 고차원적인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냐 비존재 그걸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 법칙과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힘에 다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여기에 이제 흰 바탕을 아무것도 없는 거로 봤을 때 우리는 한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한 우리가 한가운데 할 때 그런 한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때 그런 커다란 한 그다음에 이럴 때 한마음 볼 때 우리가 한장의 개념이 굉장히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커다란 하나로 본 겁니다. 우주 전체를 태초의 우주를 커다란 하나로 보여줍니다. 그냥 하얗다고 그냥 보십자가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제 뭔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큰 한에서 어떤 존재를 이제 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일로. 그것을 또 플러스 마이너스 굳이 표현한다면 플러스로 표현하셨어요. 플러스.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로 나눴습니다. 물질이 생기기 이전에 존재와 비존재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한쪽을 1로 놓으면 다음쪽을 2로 잡았습니다. 지향적인 개념이 아니고 한쪽을 플러스에서 한쪽을 마이너스로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존재 부분에서 이제 물질이 창조하는 창조로 보셨습니다. 물질 존재는 하나의 창조죠. 그래서 1과 2를 보고 성을 봤는데 여기에 또 이제 자세히 보시면 공간이 있으면서 아까 빅뱅을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빵 터지는 순간에 물질이 있다고 물질이 생기기 시작한 거 있죠. 생기면서 이제 계속 번져나가고 나가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제 135년 지나면서
이제 별, 그 다음에 우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근데 그러면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진행하고 있죠? 시간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 동시에 이제 존재해서 나간다고 보합니다. 그럼 이것을 바깥에 튀어나가는 거, 공간이니까요. 원심성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최초의 빅뱅에 있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원심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질을 만들어줄 때는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나가면서 그 구심성, 그것을 물질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진행해 나간 것을 중간 물질로 중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 2, 3 개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중간을 뭐냐면 이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1, 2, 3 개념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로 해서 해놨습니다. 표시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단순히 표시 방법. 자, 이 빅뱅에서 이제 물질이 이제 탄생이 되면서 아까 이 순간에 공동시에 그 1, 2, 3 개념이 비존재에서 존재 개념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이것은 이제 서양적인 분석적으로 오늘까지 나온 거고요. 우리 조사님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 상태가 왜 물질이 만들어져 어떤 운동이 작용이 되겠죠. 작용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산의 생명력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천지, 아까 1, 2 개념으로 나누고 이 천도 천지인으로 나누고 이 지도 천지인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순서를 바꿔서 했습니다. 천지인이 아니라 지천인으로 이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로 봤습니다.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은 마찬가지 반대로 개념으로. 소위 말하는 물질과 반물질이 이렇게 굳이 나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초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 일상 것을 원형 3인치를 보고 이쪽은 거에 대한 상대성, 상대적으로 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대성으로 이렇게 물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6, 천부경 제일 가운데 6에서 이제 원산자 성화로 오치해가지고 그 다음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을 이제 6으로 이제 탄생된 거로 기본적으로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의 것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순환하는 거로 더 나은 것도 기본적인 여기서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1, 2, 3 개념으로 봤을 때 1, 2, 3, 그 다음에 4, 5, 6로 그냥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적인 후상질을 보고 이쪽은 플러스 성질이 있는 거고 아까 플러스 성질이 있었으니까요.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성이 있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천지, 지천이를 이런 서로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 플러스 자체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졌고 마이너스 자체에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에 3의 이 중성적인 것을 1, 2, 3 전체의 개념에서 봤지만 이것을 나눠봐서 이 하나 전체를 중성 전체를 숫자를 그냥 5로 표시한 겁니다. 따로 나누지 않고요. 그 개념은 뒤에서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요. 그 뒷부분에 이 삼진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플러스를 10으로 봤습니다. 그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쭉 10주보로 이제 표시를 한 거죠.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쭉 나간다고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단계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아까 맨 처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보신 거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떤 법칙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까 1, 2, 3 개념이 계속 진행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마이너스 플러스 중성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로 봤습니다. 물질. 이 다음부터는 이 전체의 개념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리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전체가 끝까지 30일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728, 39 여기 이제 이것은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요. 왜냐면 여기 5의 개념이 아까 이게 중성인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성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눠질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3수가 아니라 6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 마지막 10도 6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이게 30이 되지만 숫자대로 더 정확하게 이제 파생이 된다는
전체를 봤을 때는 36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좀 수학과 이제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큰 한에서 이제 존재수 해가지고 이제 존재수가 있는 쪽에서 창조수죠. 창조수에서 이렇게 이제 육신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십진법을 만들어져도 받고 물질이 만들어진 순서를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는 것뿐이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법칙성에 의해서 1, 2, 3 개념,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개념으로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법칙으로 보신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지만은 원심력도 작용하는 거, 구심력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성적인 개념.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 위에서는, 창조 종합 육진으로 보고, 여기 어떤 법칙으로 개념부터 육진으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평면으로 이제 봤을 때는, 천지인, 그 다음에 여기 지천인, 그래서 평면 1, 2, 3, 4, 5, 6, 이것을 이제 17법을, 그 다음에 30법으로 나눠보니까, 아까 이 개념이, 세 개념이 이제 6개 개념으로 나온다는 거죠. 6개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1과 7하고 똑같은, 표시가 똑같은 표시예요. 여기 플러스, 13을 분해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로 나온 것을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말씀드리면 13은 요 원래 기호가 이건데 이걸 분해를 해보니까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1과 7하고 동시에 같이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13이라는 것은 2하고 7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요거 말씀드리면 14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분해해보니까 2번하고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번 보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전체가 36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번호를 붙인다면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 물질, 그 다음에 시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공간성으로 보고 물질성으로 봤을 때 잡아당기냐 끌어당기냐에 따라서 서로 반반하냐에 따라서 이력과 첨력, 전산진, 후산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이게 현재로 진행해 나가는데 결국 본질은 벌써 이쪽이라는 얘기죠. 큰 한. 그래서 본적 원리를 봤을 때는 천체 물질의 형성은 필연적인 힘의 구조 원리, 이거 아까 보셨던 그런 구조적인 원리에서 이 우주가 형성됐다. 구조적으로 그냥 숫자로 표현한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형식으로 표현했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구조 원리로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초적인 우주 천체 물질의 구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전부 다 이제 다른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숫자적인 질량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수의 정의와 그 체계를 이제 새로운 과학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저도 제가 아까 고대에 말씀드린 지금 정말 알려주겠구나. 새로운 과학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알려준 거고요. 우주의 핵심에 접근하고 근본적인 우주 정신을 깨치는 것. 결국 과학을 한다는 것은 물질의 근본을 알고 우리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전자 방법에 의해서 편하게 좀 쓰고 있잖아요. 원리를 알아가지고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주의 근본이 뭐냐는 것을 과학은 자꾸 분해하고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 존재의 뿌리를 찾는 거고요. 근데 개념상 봤을 때 모두 하나에서 출발한 결국은 통일장 이론으로
알 수가 있다는 현대 물리에서 얘기하는 통일장이라고 정확하게 맞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거든 우주의 성격이고 존재냐 비존재냐 그걸 우리가 물질이 있는 염려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조직화되고 숫자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퍼져나갈 때 공간의 존재 방식과 시간의 진행 상태를 우리가 알면서 물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맨 처음에 칼라 그림으로 수많은 물질과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이런 우리가 숫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공간과 물질을 서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의 네 가지 힘, 핵력, 그 다음에 작은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표현을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표현 방법을 원형 삼일체와 상대성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그 표시를 성격적으로 한번 나눠본 겁니다. 성격적으로. 물론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단, 바깥에 튀어나가는 원심력, 안으로 잡아당기는 물질을 만들어지는 거, 서로 상호작용. 그래서 그 육질의 변화가 이제 서로 상대적인 것이 서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튀어나가는 거, 물질 서로 구십성 있는 거, 그 다음에 서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요 1과 1을 더해서 요 3이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30가지, 그 다음에 36가지를 그런 조직수로 봤을 때 하나하나가 구조나 구성력을 말하는 것이고 질로 표현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의 개체가 전체를 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통일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체 전체냐 이게 질서를 봤을 때 질서에 있으면서 어떤 주기적인 반복되는 순환되는 그런 공간과 시간의 존재와 진행 상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부경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우리는 그 특징을 봤을 때는 수의 영역은 제한이 없고 총체적인 면에서 하나하나를 또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세부적인 것이고 또 본질은 우주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영의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영의 개념이 아닌 물질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있으면서 수의 근원처이고 본시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한민족의 철학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좀 그런 모양일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걸 보시면 이제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진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전에 나왔던, 육진, 그런 형성을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법의 조직법, 아까 말씀드린 건 조직적으로 이제 진행된 것을, 결국 이제 3단 구조로, 육진이 2번이 진행하고, 마지막 구조로 또 육진이 또 나오죠? 마지막 구조로. 그래서 이제, 공간과 시간의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순환의 법칙, 말씀드렸던 순환의 법칙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육진 구조면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시진수를 아까 보셨죠?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는 이진법이라든지 이진법, 삼진법, 육진법, 그 다음에 시진법까지 그 다음에 37번까지 천부경성에는 다 들어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순서대로 봤을 때는 맨 위에 꼭대기 이제 그 6개로 나눠져 있는 그래서 개체 분석 2차 조직에서 10로 나눠준 거. 근데 3차 분석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면 30개 이렇게 이제 순서를 봤지만 이 최재 분석님은 이게 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봤습니다. 3차 분석을 이제 1차로 벌렸고 근데 그건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석으로 진행해 나갔던 제가 여기 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적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옆에 보시지만 이게 횡적으로 해서 30법 그 다음에 맨 나중에 36까지 나온 건 횡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10진을 계산, 표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차 분석에 의해서 6주로 나누고, 전삼진, 후삼진, 6진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나눠줬던 것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상대성, 왜냐면 여기에 플러스 있으면 그것도 16분부터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 됐으니까 서로 상대성이 있죠?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니까요. 근데 3차 분석에서는 거기서 이제 여기도 6진이 나오고 또 6진이 나오니까. 근데 이 안에 자체가 아까 또 6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 6진으로 좀 표현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직이 30개의 조직이 이렇게 이제 6진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차 분석을 하면은 1차 개체수 2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2차 조직수로 봤을 때는 1에서 30까지. 3차는 아까 이분은 바로 위로 올라간 건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수로. 그래서 전산인 후삼진, 맨 처음에. 이렇게 나눠지면서 1차, 2차, 3차, 3단 논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조직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1과 7 똑같은 그런 것이 이제 혼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수, 28을 보면은 마찬가지 이런 개념으로 다시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또 혼수 15도 역시 마찬가지 39, 30도, 18, 24.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상대성과 상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1, 2, 3 개념으로 쭉 보려면은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거는 기호가 똑같은 거고요. 요 1과 25는 기호가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찬가지 11과 17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것은 서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대조적인 개념으로 봤습니다. 풀이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여기 플러스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본 겁니다. 갑자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게 혼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조직수의 개념으로 우주가 형성됐다고 본 겁니다. 조직수 개념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알파벳에서 이게 강도수를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은 플러스가 제일 많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다 뒤로 들어가면 플러스 제일 많죠. 가장 강한 거로 본 겁니다. 플러스 개념으로.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요. A, B, C, D로 보십니다. A, B, C, D, E, F. 이게 순서예요. A 플러스가 가장 강한 거, 그 다음에 B는 여기 플러스가 두 번째나 강한 거. 5를 보겠습니다. 5. 이건 플러스였죠, 1이. 5를 보시면 5, 플러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 플러스 2개 있고 마이너스 하나가 있죠? 근데 이 전체는 이쪽은 플러스예요. 이쪽은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B 다음에 C를 보면은 여기 이제 C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종합 복합화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여기 6진을 1, 2, 3, 4, 5, 6 요 순서를 알파벳 강도로 보면서 물질이 형성된 걸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그게 나와요. 왜 이렇게 분해를 했는지. 다시 말해서 앞에 15의 개념에서 뒤에 15의 개념하고 앞에 15는 플러스가 많이 들어있고요. 이 플러스 전체, 상대성 플러스로 뒤에 거는 마이너스 개념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나눠놓습니다. 30개의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플러스가 강한 거와 마이너스 강한 거 순서로 다만 A, B, C, D, E, F로 이렇게 나눠놓을 뿐입니다. 강도의 세계로. 이럴 때 마이너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A, B, C, D, E, F에서 제일 E, F 제일 마지막이죠. 왜? 1은 마이너스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강한 것은 4. 4가 A가 제일 강해요. 마이너스가. 그러면 여기서 4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개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강한 거와 약한 거를 순서대로 나열한 뿐이에요. 물질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을 만들어지는 거. 공간 플러스 쪽이고, 이거 뒤에 이제 마이너스 쪽입니다. 상계성, 원형, 그다음 거에 대한 상계성. 거기에 전체로 봤을 때는 구조와 질서가 진행되면서 운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두면서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시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에 생성되는 말. 요거는 뭐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니까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본질을, 플러스는 이제 바깥에 튀어나가는 분해적인 것이고, 마이너스는 물질은 만들어지는 구성력, 그런 중성적인 성격을 본 겁니다. 굳이 이제 성격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진 것을 플러스로 보고, 그때 물질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마이너스는 구성력이 강하니까요. 구성력이 강한 거는 마이너스예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수분주와 목도 천해명을 이분은 그렇게 봤습니다. 왜?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구성력, 원심력 가장 멀리 나가 있는 명왕성 같은 경우는 가장 멀리 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제일 강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마이너스가 제일 강해요. 그렇게 보니까 정확히 맞아요. 우주, 이제 태양계에서 수분주와 목도 천해명을 이렇게 풀어봤더니 정확하게 맞아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천문학자도 아닌데 컴퓨터가 발달된 건 아닌데 다만 37%를 풀어서 봤더니 정확히 순서가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라는 거, 플러스가 강한 거, 마이너스가 강한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게 서로 섞여가면서 이제 다른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함수 관계, 주체와 객체 사이, 좀 다른 때 뒷부분에 나오는데, 주체와 객체 사이, 왜?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체로 보고 이걸 객체로 보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완성될 때. 그런 함수 관계. 그에 따라서 나오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파생. 그런 구조적 함수와, 그리고 또 내가 맨 처음에 있던 숫자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수와 자수, 원천수와 그 다음에 다양한 수를 자수로 본 겁니다. 다만 이제 표시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 4를 주체로 봤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이를 객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수의 객체가 작용하고 있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을 만들어질 때. 근데 여기 1과 4는 현재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던 모수라고 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파생수라고 보는 거예요. 자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가 일단 맨 처음에 보셨던 맨 위의 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봤을 때 이것을 종합수를 보고, 두 번째는 개체수, 이제 1에서 10까지 개체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조질수, 1에서 30 조질수를 보고, 이것을 종합수, 개체수, 조질수. 그래서 종합수는 종합수끼리, 개체수는 개체수끼리, 조질수는 조질수끼리 만들어진 것을 이것을 A 파생, B 파생, C 파생으로 봤습니다.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파생, B 파생, C 파생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숫자로 보시면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22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주체로 보시고, 8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파생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작용해 봤더니 이것이 20의 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30가지 숫자 중에서 20에 이제 하나 파생수가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작용했더니, 그 다음에 객체수를 작용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를 가지고 있는 조지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조지수가 들어가요. 이것이 작용하는 게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파생수가 20이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조지수끼리 작용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법칙입니다. A 파생
B 파생, C 파생. 했더니 파생수가 나와서 이것은 모수고 이게 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상시집합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기호일 경우,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플러스, 이제 여기 이제 종합수, 그 다음에 여기 조직수. 이 전체가 작용하는데 이것이 분해가 돼가지고, 분해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나오고. 두 가지 경우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개체수 보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2.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22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파생수가, 여기 이제 모수와 이제 자수가 나와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가 나와서, 이걸 다 해보니까,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3690까지가 나온다. 3690까지. 우주의 물질이 만들어질 때 3690까지 나오니까 이게 다 대입하니까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90까지가 만들어져요. 모든 경우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경우수가. 그러니까 이것을 신체에 적용하면, 신체에 번호를 붙여서 그게 맞춰서 나오고, 우주의 물질 적용하고 천체에 적용하니까 저는 신체는 잘 몰라요. 의학적으로는. 그건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최철준 선생님은 의학까지 다 소리내셔서 번호를 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우주는 현재 제가 아는 바에까지 뒷부분에 대한 증명이 되겠지만, 이제 그건 좀 맞았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간이 번호가 3번이다. 3번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나온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됐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고치면 되죠. 파장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파동을 이용한 사람이 러시아의 수학자가 우주에 올라가서 실험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명 안 드리는데 그 의학적인 분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실험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주에서 코스모스 레이, 우주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주선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주 코스모스 선. 근데 어느 부분이 아프고 어느 부분이 암이 있고 어느 부분이 좋지 않다면 예를 들어 취기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으로 똑바로 지나가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이 파장이 꺾여서 일리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파장을 일리 끌어오면 되죠. 이 파장을 일리 끌어오면 돼요. 그건 파장 지금 대체 의학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러시아에서 실험해서 증명이 다 되는데 제가 그걸 담당 의사가 만나서 오늘 그걸 제가 보여드렸으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 실제 제가 실험을 다 했어요. 그분하고 만나서 독일에서. 그랬더니 정말로 치료가 됐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사진도 다 있는데 제가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금방 고치지 않는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생의학이라고 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거기에 맞는 의약품과 식이 조절을 해서 암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나왔습니다. 독일 의사가, 수의사가 모스크바에 가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그쪽으로 같이 연구해서 우주에 올라가서 개에다가 실험을 해가지고 겨우 인류로 한 것이 우리 한민족, 우리 조상님 만들어 놓은 혈종과 그 수많은 혈중 말고 다른 말 뭐 있죠? 동양에서 말하는 점이 있잖아요. 침 놓는 데. 그거를 파동을 재해서 했더니, 치료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를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아직 한국은 그게 아직 안 그러는데, 그걸 지금 박 회장님이 하고 계셔요. 바로 이분이 이용한 고마 숙중 때문에 바로 그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전 다른 분야지만은 아무튼 이런 원리로 이해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지금 숫자로 제가 설명했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이 몸의 구조와 우주의 구조가 그게 맞다는 통일된 개념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90까지 나온 건데 여기 이제 39/32인 거지 뭐냐면 태양의 자전 날짜하고 똑같습니다. 900년.
태양이 한 바퀴 삥 도는데 900년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또 뒷부분에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상대함수로. 아까 구조함수 나온 것을. 근데 거기 운동과 역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공학 물질, 공학 시간, 물질과 시간, 이거 같이. 이게 서로 혼합이 작용되면서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탄생되는 것을 그냥 상대함수로 보는 건데요. 이제 시간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시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을 우리가 일선으로 보고, 그것도 900년을 일준년으로 봤습니다. 보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또 1중년이 또 30주년 지나면 이제, 27주년 되니까요. 27주년이면 지축이 한 바퀴 삥 도는 이 날짜가 딱 맞습니다. 지축이. 그러니까 이 북극이 13,000년 지나면 일로 가 있죠. 다시 13,000년 지나면 동원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겨울이라면 이쪽은 다 여름이 되겠고, 다시 돌아가면 다시 겨울 되는. 이것이 정확히 맞게 들어간 겁니다. 이 숫자로. 그래서 이제, 아까 1년, 그다음 30년, 900년, 27,000년 이렇게 본 거고요. 그것을 이제 위로 갔을 때, 밑으로 갔을 때 반대로,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시 단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날짜를 1년 365일을 30으로 분해를 했어요. 1년 365일을 30으로 분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2일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15 곱하기, 365일, 30으로 나누면 12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12일 단위로. 그 5일이 문제가 되잖아요. 5일이. 그럼 나중에 계산 부분 뒷부분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번호를 해보니까 13, 14, 15를 늦여름으로 보고 또 28, 29, 30을 이제 해동하는 그런 날짜를 다 봤습니다. 또 땅도 이렇게 나눠봤어요. 땅도. 계절도 나누고 기온도 이렇게 단계로 30주법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보내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900년을 날짜를 900으로 나눴더니 365.242일이 나와요. 1년이 정확히 나온 거예요. 37법을 계산을 해서 아까 1중년인 태양이 한 번 작전하는 걸린 900년을 이것은 이제 전체 이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계산해 본 거죠. 전체 날수를. 했더니 삼국유사에 나오는 지금도 컴퓨터로 계산해서 1년 단위가 365.241이 정확히 나오고 30% 벌써 나와 있었어요. 삼국유사에 정확히 나옵니다. 다만 딱 0.0001 1조 틀린 거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거의 맞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플러스가 많이 나올 때 하고 플러스가 점점 작아지는 플러스 개념이 그때 마이너스 개념이 아까 커질 때하고 점점 작아진 개념 해보니까 아까 그 기술 30주기를 기술을 나눴을 때 360하고 5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일을 둬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1년 기에는 윤일이 25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5기 아까 30진법에서 25기 할 때는 윤일이 24일 들어가고 쭉 해서 여기 20일은 윤일이 10번, 10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전체 그 날짜 좀 아까 계산했던 그 날짜를 말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전체는 1957년 1957일 이 계산 날짜가 30년 계산하니까 딱 맞아가는 거예요. 날짜가 30초 계산하니까 날짜가 맞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거 앞에 거는 이제 인력이라는 것은 플러스 쪽으로 개념하고 뒤쪽은 요거 이제 이력 뒷부분 마이너스 쪽으로 계산하는 역시 또 마찬가지 1957일로 또 정확히 또 나왔고요. 이것을 시간을 따지고 합니다. 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이분의 계산해법에 의하면 우리가 0시, 새벽 0시 시작한다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2시간, 4시간 기준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 이제 그 날짜를 다 30기를 다 나눴어요. 30기를 다 나눠서 봤더니 요 30기분 되는 분을 4시 30분부터 시작한 거로 봤습니다. 4시 30분 시작한 거로. 그래서 약 여기 지금 5시 18분인데 마침 이제 일기가 시작되죠? 48분 단위로 48분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60분이 아니라 48분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30 진법으로 또 정확히 하루 24시간에 딱 맞는 거예요. 48분 단위입니다. 전부 다 48분 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바깥에 튀어나가는 것이 원심력이 가장 강한 것이 가장 멀리 있고 원심력이 약하고 구심력이 가장 강한 것이 태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가까이 있는 것이 30 마이너스 6이죠.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은 1이 플러스이 가장 멀리 있죠. 아까 봤잖아요. 네, 원심력이 가장 멀리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태양 멀리 있는 건 플러스, 태양 가까이 있는 건 마이너스. 외곽권이니까 플러스 공간이죠. 내각권은 마이너스 공간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그 수분지역 목도 전해명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반대로 태양이 가까이 있는 쪽, 여기 태양인데 이쪽이 여기 수성이 있고 태양과 수성 사이에 먼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24로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소곡성, 목성 전에 바로 소곡성이 있습니다. 이제 막 돌덩어리가 막 떠돌아다니는 마음으로 다 보여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천방제 때는 명왕성은 있다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명왕성 말고도 명외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 우주의 법칙은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10개로 본 거예요. 수군제 목도 천명 플러스 명외성까지 10개로 봤어요. 10개로. 그래서 여기서 아까 중성이 많이 있는 곳, 중성이 많이 힘이 센 곳은 전부 다 행성을 가지고 있어요. 달. 이 지구라든지 목성이라든지 이런 게 달이 많거든요. 지구도 달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게 중성이 센 거예요. 또 이분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게 또 정확히 다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직경 여기에다가 39까지 30 했더니 이것은 태양에서 소음성까지 여기서까지 이 거리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 공간 거리고 해서 이제 지금 전부 다 이제 30진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풀어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30이라는 그 기, 아까 여기서 보셨던 이 30이라는 것은 얼마큼 거리 떨어져 있냐면은 이제 2304만 킬로미터. 요 하나가 2304만 킬로미터예요. 요거는 2배가 되겠죠. 요거 한 3배가 되고. 정확하게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그 배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태양에서 수성 바로 전에 있는 30, 거기 이제 제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29성. 요걸 이제 29성, 요걸 28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리 계산을 다 해보니까 요거는 단위가, 요 한 단위 거리가 요 길이에요. 정확히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를 계산해서 한 단위씩 다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이게 성지 30, 29,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맨 끝에까지 소옥성, 그 다음에 목성 거리를 딱 계산해 봤더니 이거 그 다음에 좀 설명해 드리고요. 자, 이건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수성, 금성, 목성 해서 해안선까지 다 거기 쭉 나와 있고 크기가 나와 있고 했는데 이 전체 이제 크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수분전부터 전면 그랬더니 정확하게 맞겠어요. 이 태양에서부터 이 거리 하고 여기 지금 나온 거하고 맞겠죠. 맞지. 이게 좀 틀려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맞는 줄 알고 잘 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약간 틀려요. 근데 컴퓨터도 안 하고 30초 풀었더니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의 법칙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명예성까지 있다는 것까지 이거는 그건 분명히 이제 발견해야 돼. 그 바깥에 아직까지 보이죠 2호가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 명왕성을.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7년 걸려서 7년 걸려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이제 뭐 별에 따른 건또 확인이 되겠지만은 이 거리를 이제 날아갔습니다. 7년 걸려서. 근데 이것을 최철철 스님은 천불경에 나와 있는 37법으로 풀어내셨어요. 거리를. 네, 법칙은 똑같으니까 자연 법칙. 그래서 중앙에 사진 거 네네네. 지금 이 거리라는 게 네. 굉장히 동계 타원으로 돌잖아요. 네.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한 저 거리인가요? 지금 그 발표되어 있는 거리는? 이제 이 거리는 지금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며칠 측정한 거리하고 그 다음 측정은 약간 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이것은 변함이 없고요. 큰 변화가 없어요. 갔다 오는 시간.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원을 원으로 환산한 건가요? 아니면 타원의 어느 축을 저 거리라고 잡은 건가요? 우리가 이제 태양을 중심에서 거의 이제 뭐 타원 궤도를 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근데 멀리 있을 때는 원일점, 가까이 때는 그림점인데 그 평균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거리는 이제 평균점. 그렇죠, 평균점이지. 그러니까 통계를 내가 다 그렇죠. 재는 다음에 평균이고. 그렇죠. 예. 원일점, 그림점이 다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론 앞에 좀 더 다시 한 번 더 뒤로 또 돌아가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체험 자전 시간을 우리가 이제 6의 육지법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상대성 플러스 공간을 이제 15, 15의 개념으로 이제 약간 나눴고 바깥에 외곽공을 15개 전체 30개가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체 날짜를 360일을 봤지만 시간대의 개념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유닛을 집어넣은 거고 유닛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고 그래서 저희 천문학자들이 얘기했던 태양이 맞지 않고 우리 동양권에 쓰고 있는 태음이 맞는 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 그쪽 달력을 쓰는 거죠. 우리 달력을 쓰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닛을 계산을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이 더 커지면 우리 달력도 앞으로 전 세계에 쓰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제 발표가 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전 주기율도 제가 하나 따져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이 개념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구심성이 굉장히 센 거하고 멀리 떨어진 원심력이 센 거하고 그래서 그것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30개월 나눈 거 그 다음에 거리 질량도 역시 마찬가지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는 시간도 마찬가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30억 변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양과 지구 공전 비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전부 다 30도로 지금 하나로 따져보면 시간이 좀 지나고 있지만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또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은 지구를 또 30도로 나눴어요. 지구를. 여기 이제 북극이 있으면 이제 북방을 남방으로 해서 이 전체를 이렇게 위도로, 경도로 나눴습니다. 경도로. 이 경도로 사과 위에 있으면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자르듯이 30으로. 그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또 나눴어요. 위도로. 위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힘을 작용했더니 지진을 발생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에서 정확하게 태풍이 온다는 걸 이번에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과 만든 게 그게 정확히 맞으니까 그걸 강제로 이제 모셔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왜?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법칙이라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수금지와 목도천연이 아까 우리 선생님 이제 부투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우리 한민족의 부투치서의 머리가 멀리 있으니까요. 거의 고정 돌 거 지구가 도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밤만에 부투치는 늘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을 우주에도 똑같이 비유를 했고 아까 서양의 활자가 왜 늦어졌냐면요. 활자본이
신부나 그 당시 신부들만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 못 읽겠어요. 글자를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그 힘을 강화시키려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도. 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천문학도는 왕권은 강합니다. 천문학은. 그래서 세종대왕도 천문관을 제일 높은 사람을 국무총리로 시켰습니다. 영의정. 그렇게 중요시했어요. 우리가 아까 세종대왕께서 30분 넘게 가시는데 만약에 한 명이 또 잠을 잘 쓰게 잘못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을 정확히 보셨어요. 잘못 일을 했더니 바로 영창을 보냈습니다. 세종대왕 스스로가. 그만큼 천문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수군주와 목도 천행령 이 태양계를 이분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소옥성이 있고, 요 소옥성 아까 이제 목성 안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목성 바깥에 이제 목성이 있고, 이건 목성 안쪽이에요. 그 바깥에 이제 외곽권인데, 외곽권. 우주에서 내려가 봤을 때 그것마다 30분 나눴어요. 이해 가시겠죠? 우주에서 봤을 때, 이 동그라미 돈다면 봤을 때 그것을 이제 30분 또 나누신 거예요. 태양이 그 거리를 이제 그렇게 측정한 겁니다. 이제 요거 내각권, 요거 매각권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내각권, 매각권 아까는 이 우주도 이렇게 나눴지만은 그죠? 그 옆으로도 30을 또 나눴어요. 옆으로도. 사각껍질 모양 그 맨 바깥에 거, 그 안쪽 이런 식으로 또 30을 또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로 좌우로 전부 다 30을 분해를 한 거예요. 그 여기 이제 거리가 좀 나온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그 이제 돌아가는 방향도 딱 보시니까 어떤 방향이에요? 그 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번호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타운 운동이죠. 타운 운동. 타운 운동인데 어떨 때 이게 속도가 다르니까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오성치가 나온 거예요. 오성치로. 아까 보셨던 그곳이 이제 각각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제 다리 이제 작용이 되니까. 외곽권과 내곽권을 같이 다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은하계를 중심으로 한, 여기 이제 은하계가 있으면 태양이 도는 거예요. 태양 자체가. 그 태양계, 이 태양계, 그것을 작게는, 아까 좀 말씀드린 이 태양을 중심에서 이렇게 나누고 옆으로 나눴잖아요. 이 태양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수를 또 나눴습니다. 은하수를 또 나눈 거예요. 여기 태양계가 있죠. 우리 태양. 그걸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수예요. 우리 은하수가 지나가고 있는 전체를 또 나눴습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나왔고, 왜? 하나의 법칙이니까요. 자연법칙으로. 근데 그 자연법칙에 맞아서 한번 이렇게 계산하니까 맞더라 이거예요, 또. 이게 맞는 거예요, 또.